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후보 등록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1948년 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지난 2016년 총선까지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모두 20번 치러졌습니다. 전북 지역 역대 총선을 키워드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전북방송이 한국선거방송과 함께 선거 정보를 연속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거소투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등산객이 늘어나는 3월에서 5월은 봄철 산악사고에 대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체 산악사고 가운데 봄철 사고는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보도국 연결됐습니다. 네, 정명계 기자, 전북 지역 총선 소식 어떤 게 있나요? 네, 4.15 총선 후보자 등록이 27일 마무리됐습니다. 전북은 오후 5시 기준으로 10개 선거구에서 34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추가로 5명 정도 더 예상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무소속이 7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민생당이 6명, 정의당이 4명, 미래통합당이 2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여기에 국가혁명배당금당이 3명, 민중당과 기독자유통일당이 1명씩 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총선 전날인 14일 자정까지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10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 예정돼 있는 토론회를 일부 후보들이 거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는 선거운동에 제약이 따르면서 토론회를 기대하는 유권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지난 26일 성명서를 냈습니다. 민주당 일부 후보들이 법정 토론회를 제외한 선거 토론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북기자협회도 같은 날 민주당 전북 총선 후보자들은 민주주의의 꽃을 끝내 깜깜이로 만들 셈인가라며 성명을 냈습니다. 후보들의 토론회 불참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오만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생당과 무소속 등 일부 후보들도 비판에 나섰고 SNS 등을 통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정명기 기자였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1948년 제1대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지난 2016년 총선까지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모두 20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전북도 역대 총선을 이진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각 정당별로 전라북도 10개 선거구에 후보자들을 공천했습니다. 역대 전북도 국회의원 선거를 키워드별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24명입니다. 한 지역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수를 정하는 것이 선거구 획정입니다. 선거구 획정은 행정구역, 인구수, 공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정하는데요. 우리나라 첫 국회의원 선거가 이뤄진 재헌국회 때와 2, 3대 총선에는 전라북도 선거구는 모두 22곳이었습니다. 22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됐었죠. 4대와 5대 총선은 전라북도의 전성기였습니다. 전주시와 당시 남원군의 선거구가 2개로 나뉘면서 선거구는 역대 최다인 24곳. 전북도 국회의원은 모두 24명이 당선됐습니다. 5.16 군사정변 이후 펼쳐진 6대 총선과 7대 총선은 전국적으로 선거구가 줄어들었고 금산군이 충청남도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전북도 선거구는 11개로 줄어듭니다. 선거구가 한 곳 늘어난 8대를 지나 9대에 접어들면서 전라북도 선거구는 6곳으로 확 줄어듭니다.
이유는 당시 사공화국 박정희 정부 들어 73개 선거구에서 2명씩 뽑는 총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11대 총선 이후 선거구는 14개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인구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선거구 획정 기준의 영향으로 전라북도 선거구는 줄어들게 됩니다. 꾸준히 선거구가 줄면서 20대, 21대 총선에는 선거구가 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때 24개나 됐었던 전북도 선거구. 10개가 된 지금 전라북도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절대적이죠. 그 지역에서 예산 따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물론 지역에는 그게 국회의원 수 하나가 그냥 하나가 아니고 아주 중요하거든요. 제도적으로 손을 봐야지. 인구가 절대적으로 주는데, 인구가 예컨대 앞으로도 계속 줄 텐데 이 지역의 대표성을, 광역적인 지역의 대표성을 인정해서 달라 그러면 헌재 판결 때문에 그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봐요. 두 번째는 평균 이상입니다. 모두 20번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 가운데 전라북도 투표율이 전국 투표율보다 낮았던 때는 제19대 총선이었습니다. 당시 전국 투표율은 54.2%였지만 전북 투표율은 53.6%였습니다. 하지만 19대 총선을 제외한 모든 총선에서는 전북 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특히 13대 총선에서는 전국 투표율이 69.3%에 불과했지만 전북은 무려 80%에 달했습니다.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았던 전라북도 투표율은 초대 선거로 96.9%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는 12대 6대 2. 전라북도 선거구를 과반 이상 차지한 정당은 어디가 많았을까요? 1985년 총선까지는 보수계열 정당이 6번으로 4번에 그친 민주당계보다 오히려 전라북도에서 더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1988년 총선부터는 민주당계 정당의 독식이 이어졌습니다. 종합해보면 민주당계 정당이 12번으로 가장 많았고 보수계열 정당이 6번, 무소속이 2번이나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미래통합당이나 이런 보수 쪽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고, 전라북도에서는 아마 여전히 그 색깔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올 텐데, 지역의 건강성 또는 뭐 이렇게 좀 논의의 건전성 이런 걸 위해서는 약간 진보적인 측면의 후보나 당선자들도 있고 보수적인 측면의 후보나 당선자들도 있어야만 지역이 더 건강해지거든요.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전라북도 역대 총선을 키워드 3가지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방 분권 시대, 우리 지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왔던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이 제2개국을 선언하고 나섰는데요. 생동감 넘치는 지역 뉴스와 지역의 보탬이 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주요 개편 내용을 이윤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먼저 헬로티비 뉴스는 시청자가 만드는 뉴스를 목표로 주민 참여를 확대합니다. 사건 사고부터 지역 미담까지 제보 범위를 넓히는 한편 매일 다양한 지역 인사들을 연결해 우리 동네 소소한 이야기부터 주요 이슈 현장까지 생동감 넘치는 소식들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해묵은 이슈 현안을 풀어보는 시사 토크쇼 기자회견을 신규 런칭하는 등 보도 제작량도 늘어납니다. 주요 재난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재난방송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한편 4.15 총선을 앞두고 가장 많은 후보자 정보 제공을 목표로 지역 밀착형 선거 방송도 준비 중입니다. 정치권에 바라는 유권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특히 유권자들이 후보의 인물과 공약을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매체보다 가장 많은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야말로 지역 밀착형 선거 방송을 선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3편의 신규 예능 프로그램도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역 특산물로 차리는 지역 밥상, 이원일 셰프가 진행하는 셰프의 팔도 밥상과 김도영 씨와 함께 떠나는 숨겨진 지역 명소 낭만읍 고양리, 우리 지역의 문화 공연을 안방에서 즐기는 콘서트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 특산물로 차린 밥상을 도시락 형태로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하거나 문화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콘서트 관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임도 다할 계획입니다. 이번 헬로비전의 제2개국 프로그램 구성은 지역민들에게 더욱더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맛과 고향의 향수, 재미와 감동을 모두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2개국을 앞두고 있는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 중앙과는 차별화된 우리 지역 콘텐츠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미입니다. LG 헬로비전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남미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파이팅입니다. 지역의 맛과 멋을 찾아 떠나는 힐링 요리 예능 셰프의 팔도법사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반에 방송됩니다. 여러분 모두 본방사수! 안녕하세요. 지금은 로컬 시대 진행자 조박경입니다. LG 헬로비전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로컬 시대 진행자 종합예술 홍서범입니다. LG 헬로비전 개국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의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애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응원합니다. LG 헬로비전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이윤종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한국 선거방송과 함께 주요 선거 정보를 담은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코너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소투표에 대해 김은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의 키워드는 거소투표입니다. 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그런데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사전투표 기간이나 투표일에 사전투표소, 투표소에 갈 수 없다면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선거일에 마련된 투표소로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소투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자 등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 중인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구시군회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거소투표 신고서는 거소투표 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 등의 사항을 적어 소속기관이나 시설회장, 통립안장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소투표 신고가 있을 때 구시군회장은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거소투표 신고일 때에는 선거인 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거소투표 신고 인명부를 작성하고 그 등본을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송부해야 합니다. 구시군 선관위는 거소투표인 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에게 해당 구시군 선관위 정당추천위원회 참여하에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10일인 4월 5일까지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부터 송부받은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하나의 후보자 또는 정당을 선택해 투표용지에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소투표는 끝이 나는데요. 우편으로 송부된 거소투표를 접수한 구시군 선관위는 정당추천위원회 참여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 보관하고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최상위 위기경보인 심각경보가 발령된 상황인데요.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된 환자들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거소투표 가능 여부에 관해 검토했는데요. 만약 거소투표 신고 기간인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인 사람과 확진 판정을 받고 시설이나 자택에서 격리 중인 사람은 거소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소투표 신고 기간 중 격리 상태에 있으나 신고 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 거소투표 신고 기간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어서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없었으나 사전투표 기간 또는 선거일에는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상태에 있게 된 사람은 거소투표가 불가합니다. 어떠세요? 거소투표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거소투표는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만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꼭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었습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달부터 월급의 30%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14개 시장과 군수는 이달부터 6월까지 넉 달 동안 월급의 일부를 지역민 생활안정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황숙주 협의회장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은 지자체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등산객이 늘어나는 3월에서 5월 봄철 산악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 자료를 보면 실족 추락과 같은 봄철 산악사고는 지난해 12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산악사고 가운데 15% 정도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소방본부는 산행에 나서기 전 등산로와 날씨 등 정보를 수집하고 장비 챙기기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창군이 축사 악취를 줄이기 위해 나섭니다. 고창군은 올해 농장 여건에 맞는 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 예산 1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와 함께 축산 환경 관련 민원 50% 감소를 목표로 축사별 맞춤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악취 저감 시설 설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고창군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고창군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 등 모두 4,400여 가구에 대해 2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은 40만 원부터 142만 원까지 가구 조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고창군은 3월 말까지 지급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다음 달부터 지급 대상 가구에 한시 생활비를 나눠줄 계획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전북 지역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체감온도가 낮아 쌀쌀하겠고 한낮 기온도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도, 낮 최고기온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임실 1도, 남원이 2도, 김제와 순창, 정읍 3도, 부안과 고창은 4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김제와 부안, 순창, 정읍과 고창은 11도를 보이겠고 남원과 임실은 12도로 예보됐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전북 지역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빨래는 실내 건조하시고요. 세차하기에는 좋은 날씨입니다.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비타민 섭취 등 예방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구름 많은 날씨가 많겠는데요. 주말인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하겠고 다른 날은 낮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모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모두 2m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에서 접촉할 때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2m 건강 거리두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